안녕하세요, 헬스 브이로그입니다. 제가 해수 생물을 키우게 된 지 오늘로 210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물고기 근황과 산호 리프로이드 먹이를 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주 전 백전병이 돌았었는데 이제는 98% 이상 건강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결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건강해지는 방법은 바로 밥을 잘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씨 아이돌과 귀여운 락블레니가 전보다 살이 많이 오른 모습이에요. 얘가 바로 무리씨 아이돌인데요. 피부도 깨끗해지고 지느러미도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촬영할 맛이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두 번씩만 물고기 먹이를 준다길래 저도 사료를 조금은 줄였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3번씩 줍니다. 물론 사료가 남기지 않을 만큼만 주고요. 어쨌든 블루탱의 몸에 하얀 점들도 거의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벌써 2번이나 백전병을 이겨낸 대단한 블루탱들입니다. 너의 물고기들아 자랑스러워해라. 그리고 저는 밥을 줄 때마다 손짓을 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물고기들이 주인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반대쪽에 서서 열심히 오라고 손짓을 해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짓을 하게 되면 돌 밑으로 모두 숨는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샀던 이끼 제거제를 5일 동안 썼던 후기를 말씀드리자면요. 벽에 붙어있는 것들이 이끼인데요. 이날이 약을 투여한 첫째 날입니다. 사실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차이가 없긴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이 5일 뒤의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약품이다 보니까 정량보다는 조금 적게 썼고요. 그런데도 체감상 이끼가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진은 뚜렷하지 않지만 이끼의 길이가 짧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5일 동안 약품을 칠 수 있고 그 뒤로 한 달 뒤에 다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유지 차원에서 한 달 뒤에도 소량은 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유리의 이끼가 덜 낀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약품은 꼭 정량대로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산호의 이름은 리코디아예요. 제가 경험한 리코디아의 특징은요. 제일 처음에 산호가 없을 때는 색깔도 화려하고 번식력도 좋아서 리코디아 산호가 매우 마음에 들었거든요.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독성이 강한 편이어서 다른 산호들을 쉽게 짖어서 죽인답니다. 독성도 강하고 번식력도 강해서 지금은 제게 점점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리코디아 때문에 아크로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리만 잘 잡으면 참 이쁜 아이들인데 말이죠. 이 산호의 이름은 러버브린인데요. 지금은 배설 중이랍니다. 산호는 자포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산호의 입은 강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강장을 통해 먹이를 흡수하고 배설도 같이 한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버튼 사이사이에 갈색 이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악성 이끼인 디노가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또 당분간 조명과 먹이를 모두 줄이는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일단은 붓으로 살살 털어주려고 씻어왔습니다. 이 붓은 그냥 그림 그리는 붓이고요. 너무 작은 붓보다는 널쩍하고 부드러운 붓이 좋답니다. 가끔씩 칫솔로 하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칫솔은 붓보다는 부드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끼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손을 넣은 김에 죽은 산호가 있었는데 그것도 정리해줍니다. 얘가 핑크 밀레였는데 정말 안 자라더니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손 넣기가 너무 싫어서 미루다가 이제야 뺍니다. 그리고 요즘 토치의 상태가 많이 수축해 있어서 그래서 산호 먹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지락살을 줬었는데 물고기들이 다 뺏어 먹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루로 된 산호밥을 뿌려준답니다. 오랜만에 수면 위에서 보고 싶었지만 역시 물을 꺼야겠죠? 이제 모터를 다 끄고 리프로이드 산호 가루를 물에 섞어줍니다. 저는 베스킨라빈스 2스푼을 섞어 넣어줬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해야 넉넉히 줄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걸 매일 줬거든요. 정말 미친 짓이었네요. 그런 수조에서 디노나 시아노가 안 오면 이상한 수조겠죠. 아마 매일 환수를 해준다 해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가루로 된 리프로이드를 준 지는 몇 주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액상형 산호밥보다 가루형 리프로이드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번에 잡아온 아기 개입니다. 이걸 보면서 개가 간지러움을 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계속 저곳을 끌고 있을까요? 궁금증은 뒤로 하고 먹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호의 이름은 고니오포라인데요. 산호 먹이가 종류가 많겠지만 입자가 고운 이 리프로이드를 주는 것이 물고기들로부터 안전하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산호는 콜트입니다.
콜트는 정말 나무같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얘는 옥토퍼스라는 산호예요. 물론 바지락살을 주면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뿌려놓으면 알아서 잘 흡수한답니다. 저한테 있어서 로보브레인은 먹이 반응이 가장 좋은 산호입니다. 금방 이렇게 촉수를 내밀죠.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는 주얼리 나나입니다. 그 다음은 일반 SPS 산호인데요. SPS란 스몰 폴립 스토니 코랄이라고 부르는 산호입니다. 말 그대로 뼈대가 있는 산호를 얘기하고요. 지금 보시는 애들은 SPS 종들 중에서 키우기가 쉬운 종입니다. 그리고 손톱만 했던 콜트가 지금은 이만큼이나 쑥쑥 커졌네요. 버튼들에게도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 산호도 SPS인데요. 밀레라는 산호입니다. 다른 산호들도 골고루 뿌려주고요. 그리고 디노 때문에 죽다 살아난 버블이에게도 줍니다. 배추 레더라는 산호인데 번식력이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산호들에게도 천천히 조금씩 줍니다. 산호 잎 주변으로 리프로이드를 쏴주면 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쁜 팡방거 버튼이라는 산호입니다. 그렇게 산호들에게 먹이를 주고 나서 30분 정도는 기다립니다. 이 거미줄같이 끈적이는 점액들은 산호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제가 낮에 먹이를 주는 편이었는데 어쩔 수 없는 산호 본능 때문인지 자연으로 치면 해가 질 즈음에 먹이를 주는 편입니다. 낮보다 밤이 가까워질수록 확실히 촉수를 많이 내더라고요. 각자 수조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보시면 점액질을 이렇게 뿜어서 먹이를 잡아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중에 가장 겁쟁이인 것 같아요. 바로 폭스페이스입니다. 늘 이렇게 밥 줄 때면 숨어 있더라고요. 해머도 리프로이드를 뿌려줬습니다. 얘도 같은 해머인데요. 약간 파여있는 두 개의 곳이 보이나요? 이 두 곳이 해머의 입입니다. 열심히 움찔거리면서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해머는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키우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크로게 근황도 보여드리려고 찍고 있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폴립 하나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폴립 하나만 움직이는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궁금스하다. 그렇게 한참을 구경하다가 나나 주얼리의 주인인 개를 보러 갔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정말 보석 같은 나나 주얼리의 모습이네요. 마음 같아서는 나나로 제 어항을 다 채우고 싶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모터를 켜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전날에 이끼를 털어주긴 했지만 그다지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이끼 제거제의 효과는 디노나 시아노 같은 악성 이끼들보다 브리옵시스를 좀 더 제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토치가 어제보다는 상태가 좋아 보이네요. 그 다음 산호도 토치라는 산호인데 얘는 화이트 토치입니다. 밥을 주고 나니까 확실히 더 예뻐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버튼도 빠짐없이 잘 펴져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버튼들은 일부러 구석탱이에 많이 숨겨놨는데요. 생각보다 자리 차지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버튼에 대해서 매력을 많이 못 느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풀거리는 산호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산호들이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도 아주 조금씩 천천히 번식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답니다. 저번에 건강해졌다고 했던 옐로탱 말고 다른 반점이 있던 옐로탱인데요. 얘도 이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반점이 없을 만큼 많이 사라졌습니다. 반점은 백점충 때문에 생긴 상처인데요. 이제는 거의 모든 물고기에게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부터 물멍 시간 잠시 가질게요. 근데 진짜 블루탱 건강해지지 않았나요?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너무 이쁘네요. 아유 이쁜 내 새끼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역항을 만들기 전까지는 물고기를 절대 데려오지 않을 거예요. 참고로 검역항은 본 수조에 물고기를 넣기 전에 치료를 하거나 상태를 보는 수조랍니다. 그리고 스키머를 지난주에 켰던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스키머가 일을 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이틀 뒤에 이렇게 진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켰을 때 미세기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여과솜으로 막아두었던 흔적입니다.
확실히 스키머를 키고 나니까 며칠 만에 물이 맑아지더라고요. 점점 노란물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영상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이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다가온 11월 달도 하신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요. 주말 동안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지금까지 해수 브이로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